저랑 처음 그 공연 갔던 거 독일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투어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희 막 음식 엄청 싸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뭐 라면이니 김이니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 그때도 너희 창피하게 이런 거 싸우면 안 된다고 이런데 남은 여기 문화 음식을 즐겨야지 너 이런 싸우면 안 된다고 너희 창피하게 이런 걸 왜 싸우니 막 이러시고서 선생님 나중에 저희 방으로 전화하셔서 라면 있니? 막 이러면서 꼭 그 음식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그래 음식이 그리웠던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너희들이 날 소외시키는 거 맞더라고. 나중에 음식 다 같이 쉐어하면서 저희 방에서 항상 계속 먹었잖아요. 그 어려운 외국 나가면 음식 너무 어렵잖아요. 구하기가. 근데 그 상황에 선생님 김 뭐 이렇게 김 2장씩 드셔가지고 마음 상했지 네가. 아니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막내였는데 선생님 김 2장 드시지 마시라고. 너 할 말 다 했어. 그러니까. 그때도. 먹는 거에 우리 예민했던 거 같아요. 이 특별한 추억들은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어느새 더 두터워진 믿음. 그러다 보니 황수연 씨는 스승의 사소한 말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스승이 이따금씩 늘어놓는 지적은 늘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는데요. 제가 굿플레이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동작 저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춤 추는 장면에서 선생님이 그때 되게 지나가는 말로 수연아 넌 너무 춤을 감정적으로 춰 이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한테 저의 이제 무기? 제가 좀 무용을 늦게 시작했으면 저는 감수성이 풍부한 그 지점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무기고 남들하고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장점을 이제 어찌됐건 지적해 주시니까 사실 멘붕이죠.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되나?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지점하고 정말 다른 쪽으로 완전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황이 이어지며 무용단 생활도 지쳐갈 즈음 황수연 씨는 무작정 영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잠시 무용단 생활을 하던 중 다른 무용수의 춤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춤을 감정적으로 춘다는 스승의 지적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끙끙 앓아왔던 숙제가 드디어 풀린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했던 비디오를 보니까 막 제가 제 스스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랑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왜 다 표현하고 있지?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어서 이제 나중에 그걸 바꿨는데 선생님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작품이 끝나고 그 김욱 선생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오랫동안 봤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잘 춤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잘 보인다고, 잘 보이고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칭찬은 끝까지 다 기럭기럭. 그러니까요. 아주 적어요. 너무 간혹 봤기 때문에 워낙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쏙쏙 기억해 놓다가 김옥 선생님의 칭찬은 정말 그 대단한 본인한테 기억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단한 칭찬인지. 한국에 돌아와 지적받았던 공연을 다시 하게 된 황수연 씨. 그녀 스스로 안무를 바꿔 무대에 올랐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모두 만족할 만한 공연이었죠. 무용수들의 아픔을 안혜순 감독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더욱 안타까운데요. 이제 연습하다가 이제 우리가 부상당하는 일도 되게 많잖아. 이제 기억나는 거는 결혼식을 며칠 놔두기 전인데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남자들한테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리프팅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이 바닥에 이 얼굴을 쓸렸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입 안에 어딘가가 쓸려서 이제 막 피가 이제 철철 나는데도 괜찮다고 이제 그러면서 연습을 다시 했던 그런 고마움? 되게 그 무용수로서 존경스러움? 저 아직도 그거 기억나는데 그때 저 무대에서 춤추고 있었고
그 남자 무용수가 완전히 그대로 그렇지. 무대에 떨어져서 정말 "헉, 저 오빠 저쪽에서 무용수가 날라서. 날라서 이 남자의 목 위에 올라타야 되는 장면인데 그거를 안고 받으면서 그냥 그 머리를 그냥 무대 바닥에 찧었지. 정말 꿍 소리가 나는 그때 정말 거의 기절 수준이었어. 못 일어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정상적일 수 있을까까지도 정말 고민할 정도로 또 이제 우리 그 박서정 선배 자기 선배지만 정말 십자인대 2번을 연이어 그 한 해에 이제 끊어졌는데 그냥 갑자기 무대에서 절기 시작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원에 그냥 나갔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혼자 차를 몰고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때 이미 십자인대는 끊어진 거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상황이 어떠냐고 이제 그 문을 막 두들겼는데 끝까지 열어주지 않더라고. 그 무용수들에게는 정말로 그 몸이 그 정말 악기이고 그런 순간에 그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게 되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때 무용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에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어려움도 늘 씩씩하게 잘 이겨냈던 황수연 씨지만 그녀에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끝까지 손대고 싶지 않았다고 가고 무용수들이 해결하게끔 해결하게끔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선생님이 하셨는데 사실 그 작품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게 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럴까?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무용단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황수연 씨. 이제 스승의 품에서 벗어나 안무가로 멋진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가기 전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아무하고도 이제 전화도 안 하고 뭐 어떤 대화도 안 하고 이제 좀 말 없이 저 혼자 이제 좀 정말 이게 진짜일까 이 결정이 너무 어렵게 되는 상황일까? 그러니까 어떤 판단일까 되게 사실은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흔쾌히 정말 30분 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 시계 보니까 30분이 지나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만에 선생님이 이제 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하고 냉면 먹으러 갈래? 그래서 다른 단원들도 몇 번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사실은 하게끔 선생님이 북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북돋아서 있어야 되는 입장에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정확한 플랜 없이 그냥 순간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당신이 요구하는 더 큰 세계 아니면 더 큰 계획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제 푸는 거야? 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전 그러고 선생님한테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제 제 작업을 하기 전까지 전화를 못 드렸어요. 어머, 나 또 눈물 나게 왜 이러니? 갑자기 왜 이러니? 어떡하면 당시 마음고생이 심했던 황수연 씨. 무용단을 나가고 1년간은 전화 연락도 할 수 없을 만큼 스승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는데요.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에 나오긴 했지만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 자책감만 더 늘어갔습니다. 왜? 그건 마음에 옹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책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게 그냥 어떤 어떡할 거야. 왜 이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쌓였던 응어리진 얘기들을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게 해주시네요. 그게 한 6개월 지났을 때여서 아 내가 이제 무용을 좀 그만 아까 안무는 내가 아닌가 보다. 근데 난 홀로서기 처음 하면서 이제 무용을 좀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메일이 딱 온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제 선정되셨습니다. 그 이제 170명 중에 10명. 사실은 그건 저한테 어떤 당연하지.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때 이제 가장 선생님한테 전화드릴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안무작으로 영국에 출품했던 작품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스승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 받으면서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서도 아니고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다른 곳에 가서 고생 많이 했겠구나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했지. 그때만 해도 사실은 어떤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안무가의 길을 걷다 보니 그때는 보이지 않던 스승의 남모를 가슴앓이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예술가로서 점점 이 경험이 많이 쌓이고 또 많은 그 관객이 생기고 또 그들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매번 작업할 때마다 더 높은 낭떠러지 위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남이 보는 기대치? 또 나도 내가 작가로서 점점 정말 외롭고 높은 곳에 있는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그 아찔함 이런 것들을 항상 긴장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어떨 땐 너무 외롭고 이제 그걸 알 것 같아요. 너무 죽을 것 같아. 그 시작하는 단계부터 자꾸 도망 다녀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정말 해야 될 때. 그래서 각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셨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무용수와 안무가로 만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이제는 사제지간을 떠나 각자가 서로의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사실은 15년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은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그 응어리졌던 이야기들도 풀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남은 시간에 더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에서 발견된 후보를 내지 않.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참 동고동락하다시피 했는데 오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술가로서 그동안에 해온 많은 그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저의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함께 해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해온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